너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놀라셨죠? 이번에 더존 채널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고나로입니다. 고나로는 물론 제 실명이 아니고요. 고는 제 성씨 그리고 나로라는 이름은 나도 로여가 되고 싶어 라는 뜻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 졸업반이고요.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법률이나 로스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우리 너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너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교수님께 한번 열심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실까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방학 동안 잘 지내셨나요? 방학이 좀 너무 짧아요. 맞아요. 방학 시작되자마자 끝나는 것 같은데, 네. 덕분에 잘 보냈고요. 네. 그 사이에 뭐 책도 냈고, MBC 방송 출연도 하고, 네. 유튜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강의 준비도 좀 했고요. 네네네. 네, 저는 방학 동안에 이제 로스쿨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 리트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요. 그렇군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 이번에 새로운 책을 발간하셨다는 아, 소문을 제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소문이 났을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공짜로 해주는 겁니다. 네네네. 제목은 네. 쉽게 읽는 입법과 법 해석이고, 이제 부제라고 하죠. 부제는 입법은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 만드는 법. 해석은 또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법, 푸는 법이라고 해서 박영사라고 법학책을 발간한 출판사 중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출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박영사에서 출판이 됐는데요. 저 혼자 진 것은 아니고 우리 법률센터의 김건일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하고 같이 책을 져서 지금 알라딘에서 교보문고에서 어마어마하게 막 주문해가서는 출판사가 약간 어지러울 정도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네. 이렇게 책이 있는데요. 네. 표지가 정말 산뜻하고 그죠? 너무 이쁘죠? 마치 봄을 위해서 이제 맞아요. 겨울 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것처럼. 그렇네요. 진짜 봄이 네. 와 있네요. 네네. 표지가 너무 예뻐요. 그렇군요. 네네네. 분홍색도 이쁘죠? 네네네. 그다음에 사람들 열심히 또 가벼운 마음으로 이게 책 읽는 모습도 좋고. 네. 그죠?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 입법과 법 해석이라는 책은 네, 어떤 것에 관한 내용인지. 뭐냐면요.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법을 배우기도 하고 배우고 싶어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로스쿨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법과 관계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행정부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 회사도 그렇죠. 그랬을 때 법을 많이 접하는데 실은 도대체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은 많은 법학서 중에서도 그것을 터치하고 있는 책이 또 없어요. 대부분은 생활법률이라든가 법학개론이라 해서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을 그냥 개별적으로 조금씩 나열해서 설명해 주든가 아니면 법철학이라 해서 너무 무겁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거 현 시대에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법을 배우기 전에 또는 법을 배우는 입장에서 또는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 법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입법의 과정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정확하고도 합리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 해석 방법론을 좀 쉽게 풀어쓴 책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던 책인데요. 또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법 해석뿐만 아니라 우리가 법을 다루다 보면 판례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판례를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대법원 판결문도 있고 하고심 판결문도 있는데 실은 그 판결문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전문 용어들이 있어요. 또 표현법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알고서 판결문을 보면 판례를 보면 너무너무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정확히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책이 없었어요. 이 책에서는 판례 읽는 법까지도 보너스로 집어넣습니다. 교수님 정말 저같이 법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열심히 겨울 방학 동안 글을 정말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고맙습니다. 이제 이 책을 이제 읽게 될 사람들에게 이런 자세로 봤으면 좋겠다. 그런 혹시 그런 게 있으시다면? 뭐냐면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흥미를 가져야 돼요. 법학하면은 딱딱하다, 어렵다, 분량이 많다, 뭐 건조하다 이런 얘기예요. 흥미를 갖고 시작하세요. 흥미가 여러분들을 법률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이 책이 읽는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봤으면 그렇죠.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네. 해주신다면 맞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또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그 재미를 갖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운 법학을 좀 더 재미있게 하면은 너무너무 흥미로워요, 책이. 그래서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저럴 때는 어떻게 될까? 다음은 무엇일까? 하는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이 책을 읽으시면은 이 책은 웹툰 만화보다 재밌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드라마보다 재밌고 손흥민 축구 경기급으로 재밌습니다. 게임보다 재밌을 수도 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급은 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흥미를 갖고 접근하시면은 네. 이 책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함까지도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수님 유머 감각이 이 책에 녹아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재밌을 것 같죠? 네. 그럼 교수님 혹시 구체적으로 여기에 네. 나온 판례라든지 뭐 예시 중에서 음. 가장 이제 인상적이거나 교수님께서 이제 기억에 남으셨던 구절 같은 게 있다면 혹시 소개해 주실 저는 수 있나요? 뭐냐면요. 법 해석은 왜 필요할 것인가 부분이에요. 우리가 법 해석을 다룬 책이라 했잖아요. 입법을 다뤘다 했잖아요. 법은 왜 필요하고 그에 대한 법 해석은 왜 필요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인간 사회생활은요. 복잡하고 다단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왜? 인간은 무슨 동물? 소셜 애니멀. 그죠?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랬을 때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이 발생하죠? 좋은 일도 있지만 갈등이죠. 갈등과 대립과 분쟁. 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싸움, 분쟁을 어떻게 되죠? 해결해 둬야 될까요? 그냥 방치해 놓아야 될까요?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존속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 동물이니까. 사회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해결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법을 통한 해결이 있고 법 이외의 종교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우정이라든가 막 뭐 이런 걸로 해결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법을 통해서 해결할 만한 사회관계, 인간 생활 관계를 우리는 법률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법 이외에 아까 말했던 종교, 도덕, 양심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네. 친구 간의 우정, 뭐 효도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이런 걸로 해결할 만한 관계를 우리는 통칭해서 비법률, 안일비자를 써서 비법률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어떤 것은 법률관계고 어떤 것은 비법률관계일까? 네. 궁금하죠? 그랬을 때 법률관계는 법을 적용할 만한 관계. 그럼 법을 적용할 만한 관계는 뭐예요? 법하면 뭐가 떠올라요? 언뜻 법의 특징이 있을 수 있죠.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력이잖아. 강제력. 그렇죠? 그러면은 인간의 생활 관계 중에서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분쟁을 해결해다 하는 관계는 법률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것까지는 아니야. 강제력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건 도덕이라든가 종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구체적인 분쟁에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일반적,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왜? 모든 것을 규율해야 되니까 구체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일반적, 추상적인 이 법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석이란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필요한 거예요. 법학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해석을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해석하는 방법론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배우고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판결문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판결문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그죠? 처음 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한글로 되어 있는 것만 알지. 그죠? 네. 그랬을 때 판결문을 읽는 방법도 이 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꼭 읽어보고 싶으시겠죠? 네, 지금까지 저희 손종학 교수님께
이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까지 이 책에 담겨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 책을 써주신 교수님께 굉장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네. 이제 너로 여러분들도 이 입법과 법해석이라는 책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너로 여러분 또 만나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